충정초록 62권 중종 23년 7월 13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1528년 명가정 7년 정원에 전교하였다. 그늘에 이 근제를 황당한 사람이라고 진고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을 고찰해보니 이수손이 아니기 때문에 놓아보낸 것이다. 이때 이수손이 장죄를 범하고 도망했는데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논상한다는 것으로 방을 걸었기 때문에 이근제를 황당한 사람이라고 고발한 사람이 있었다. 그 뒤에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근제의 일을 다시 들어보건대 전일의 함경도의 권관일 때 죄를 범하고 도망했으므로 그때의 병사 최한웅이 수포하는 일로 개청했고 병조가 또한 수포 절목을 마련하여 하자 미첩되어 했었다는데 이번에 본부가 그런 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놓아준 것입니다 하였다. 대저 형호 결단을 맡은 아문인 사헌부 의금부 형조 같은 데는 이처럼 죄를 범하고 도망하는 자를 서로 통하여 지부해 놓고서 만일 황당한 자를 징고하는 사람이 있거든 각자가 형호 결단하는 아문에 알려 주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근제가 비록 이수손이 아니기는 하지만 만일 전일에 지부해 놓았다면 그가 죄를 범하고 도망한 자임을 알 수 있어 죄를 다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범하고 도망했는데도 만일 마침내 주열하지 못한다면 죄를 징계할 때가 없게 될 것이니 이 뒤로는 죄를 범하고 도망하는 자들을 서로 통하여 치부해야 하는 일로 승전을 받아야 한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3일 의모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의금부 공사를 보고서 대량 비진한 곳은 어제 이미 말을 했으니 소소한 일은 의금부 스스로 잘 살펴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공사를 보건대 박학령을 날 차례를 기다렸다가 형장을 가하기를 정하였다고 하는데 일본의 안현이 이미 자복했으니 박학령에게 형장을 가하여 자복을 받을 것이 없다. 또 안현이 이미 자복했으니 박광우가 안현의 말을 듣고서 더 써넣은 일을 아우러 박광우에게 주문한 다음에 조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박광우가 이미 안세관, 김수성의 청탁을 따라 더 써넣었으니 지금 박광우가 비록 안현은 청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죄가 이 때문에 가벼워지거나 무거워질 수 없으므로 마땅히 이도 아울러 주문해야 하는데 살피지 않았다. 이는 유사들이 마땅히 상세하게 살펴야 할 일인데도 모두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니 의금부로 하여금 알도록 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3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장훈이 예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대내전의 사송이 진상한 외말을 상께서 일찍이 받으라고 명하셨는데 이번에 변장이 알려오기를 받기를 윤허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도로 들여보낸다고 했다 합니다. 지금 대내전의 사신에게 만일 당초에는 받으려고 했었는데 도로 가지고 가도록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의 생각에 처음에는 비록 받지 않았지만 오래되면 나중에는 반드시 받을 것이라 여겨 다음에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러하면 격위를 대접하느라 폐단이 있게 되는 데다가 그 말은 또한 쓸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말해주기를 국왕께서 먼 나라의 물건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어 전달하기 어려움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찬교하였다. 단지 받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을 한다면 그 외에는 말이 아직도 보소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양 말을 받기를 상하게 될 것이니 지금 말해주기를 국왕께서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도로 가지고 가도록 했다는 것을 변장이 이미 예조에 알려왔다 해야 한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3일 이모 여덟 번째 기사 병조와 비번세가 함께 의논하여 마련한 공사를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피인들을 형장 추문하는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형장 추문하는 것과 같지 않아 이는 곧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조정의 재상들이 더러는 편리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아뢰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와 같은 공사는 모른지기 정부에 알리고서 해야 한다. 그 공사는 다음과 같다. 피인, 임, 사, 이두, 낙노, 오투,
낭나, 랑가, 마다, 롱고 등이 낭시, 여응거를 사방계로 속여 말하고 저벌허를 거이거로 속여 말하고 도적질한 사람들이 족속들이 이를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대질할 때 이르러 실정이 드러나는데도 자기들의 주의를 노면하려 하여 오히려 전에 한 말을 고집하며 하늘과 해를 두고 맹세하여 지극히 간유했습니다. 비록 반복해서 힐문해도 마침내 승복하지 않았으니 형장 추문하의 실정을 알아내기를 개청합니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3일 이모 9번째 기사. 밤 간방과 곤방의 하늘에 흰 운기가 깔리었고 유성이 왕량성에서 나와 위성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주먹과 같았고 꼬리가 5자 내지 6자가량이나 길었으며 색깔이 붉었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4일 개미 첫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요사이 날씨가 매우 더우므로 오래 경연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날씨가 서늘한 듯하니 내일은 조강에 나아가겠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4일 개미 두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올 가을의 석전제를 예관이 와서 진행할 것을 폼하기에 이미 판하했었다. 다만 만일 진행하게 되면 외방의 유생들이 비록 올라오지 못하게 해도 언전을 바라느라 서울에 오는 사람이 반드시 많게 된다. 그들이 이미 서울에 모여들었는데 만일 서울에 있는 유생만 뽑고 외방의 유생은 뽑지 않으면 사체이 이상하게 되니 부득이 널리 뽑아야 한다. 올 봄의 석전제 때에도 친행하고 인재를 뽑으려 하다가 봄철에 일이 바야흐로 한창이고 또한 10년 과거를 보인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곧 가을 차림으로 오히려 인재를 뽑을 만하다. 요사이 자주 홍문관 및 사관에서 인재를 뽑았어도 문관이 부족하고 도로 출신한 사람이 있기는 해도 그게 훈도와 교수가 되어버리고 임용할 만한 인재가 없다. 무사로 말하더라도 지금 서쪽 변방에 있는 일이 있는 때가 되었으니 마땅히 널리 뽑아서 임용하여 부려야 한다. 이들이 만일 출신하게 된다면 임용하여 부리기가 어찌 학생이나 관직이 없는 사람과 같겠는가. 만일 서울 사람들만 시험하여 뽑기로 한다면 석전제 날 즉시 시험 보여 뽑는 것이 어떠하며 만일 외방의 유생들도 아울러 시험하여 뽑기로 한다면 석전제 뒤에 날을 가려 시험 보여 뽑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외방의 유생도 아울러 뽑기로 한다면 입격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입격하지 못할 사람이나 아울러 모두 올라와 지극히 배단스럽게 되니 초시는 식년의 향시의 예대로 각각 그 도에서 정액을 시험 보여 뽑아 올라오게 하는 것이 어떨런지 아울러 이런 뜻으로 삼공에게 수의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4일 개미 세번째 기사. 정광필의 의논드리기를 임금이 이미 선성에게 친히 제사하고 따라서 인재를 뽑을 적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만 뽑아서는 안 되고 널리 뽑아야 합니다. 또 먼 외방의 유생들이 친히 제사하는 날의 성대한 미관을 관광하려 할 것이어서 오류가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으니 일체 서울에 오지 못하게 하고 각각 본도에서 향거에 나아가도록 하면 홍대하지 못한 일인 듯 싶습니다. 하물며 선왕 때에는 없던 일이겠습니까? 올해의 중정은 8월 초순에 들어있어 철이 조금 늦으므로 벼가 오히려 여물지 못하여 외방의 유생들이 양식을 준비하기가 매우 군색할 것이고 날씨가 또한 덥습니다. 신들이 당초에 석전제를 친히 거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동료들과 의논하여 계달하고 싶었으나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선왕 때의 고사대로 주분이 지나 벼가 익은 다음에 따로 나아가려 일을 거행하시고 따라서 널리 인재를 뽑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심정은 의논드리기를 친히 거둥하여 석전제를 지내는 일은 제왕들의 훌륭한 일인데 겸하 인재를 뽑는 것은 또한 유생들을 흥기시키고 작성시키는 일이므로 진실로 외방에 유시하여 널리 뽑아야 하니 추수하기를 기다렸다가 날을 가려 따로 제사한 다음에 시험 보여 뽑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식년처럼 향시를 보이는 것은 이전에 없던 법리에입니다. 하고 이 행은 의논드리기를
국하게 행행하신 다음에는 선비를 뽑지 않을 수 없는 법이고, 만일 미리 선비를 뽑는다는 명을 내리시면 또한 서울에 있는 유생만 뽑아서는 안 되니 초시의 기일을 추수한 뒤로 가려 널리 뽑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별실을 보일 적에 향실을 보이는 것은 조중조의 전례가 아닙니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4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삼궁이 의논 드린 것을 내리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외방의 유생들은 식년의 향시의 예의에 의해 정액만 시험하여 뽑는 이 일은 나도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방의 유생들이 소식을 듣고 서울에 많이 모이게 될까 싶기 때문에 의논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 대신들이 의논한 것을 보건대 결정한 의논이 이러하여 아랫 말대로 해야 하겠으니 석전제를 친히 거행할 것 없이 물려서 날을 정하여 따로 제사한 다음에 널리 인재를 뽑는 것으로 승전을 받아야 한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4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전에는 자주 강무와 타위 등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냥개를 외방의 각 고을로 하여금 진상하도록 하여 종제에게 나눠주고 또한 대장을 정하여 점거해서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요새는 강무와 타위 등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요사의 대신들이 의논을 듣건대 타위와 강무는 할 수 없지만 천금 같은 것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했으니 외방에 있는 사냥개를 각 고을이 짐작해서 진상하도록 하여 종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만일 쓸 때가 있게 되면 점고하여 쓰도록 하며더런지 병주에 물어보라.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4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장원이 의금부 공사를 가지고 아뢰기를 안현이 박항영의 말을 듣고서 박광우에게 말을 하여 명복을 더 써넣게 하니란 이미 승복을 했습니다. 다만 박광우가 안현의 말을 듣고 명복을 더 써넣은 일을 전일에 다시 박광우에게 주문하지 않은 것은 천금, 임가이 등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금과 임가이 등을 주문할 때 요행이 말끝이 박광우에게 미치게 는 것이 있게 되면 그때 몰아서 주문하려 하여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안현이 승복한 뜻으로 박광우를 주문하라고 전교하셨는데, 오늘 허장손이 승복할 때에 임가인은 기리세찬과 함께 같은 생각으로 뇌물을 받고 더 써넣었다고 했으니 이는 또한 처치되었고 현재 처치되지 못한 것은 천금뿐입니다. 다만 기리세창은 아프기에 형장을 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더 써넣은 일은 필경 병이 우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형장을 가할 때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교하신 뜻에 따라 안현의 말을 듣고서 명복을 더 써넣은 일을 가지고 박광우를 주문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또 신종량과 고말생 등은 전일에 허장손 등 주문을 끝낸 다음 분간하여 결말지으려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 공사가 비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일찍이 상언하여 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석과 수감은 구분이 다를 것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여다. 아랜 뜻은 알았다. 신종량 고말쓱은 이금부가 즉시 놓아 보내라. 혹시 주문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다음에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4일 개미 일곱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이번에 수식모에 관한 일을 당초에 대간이 아뢰었는데 정원에 하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정원에 물었더니 서리가 관원의 명령을 듣고 하는 것인데 이런 뜻을 즉시 아뢰려 하다가 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 생각에 아뢰지 않은 연호를 추구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대저 이번에 수식모에 관한 공사를 형조의 당상과 남관이 이미 마감한 것인데 좌랑이 가지고 주서청에 와서 서리 및 관원과 승전색 사알의 말을 듣고서 더 써넣었으니 이는 조정에 있는 관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비록 서리가 말을 하더라도 박광우로서는 마땅히 본조가 이미 마감했으므로 더 써놓을 수 없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건밀한 자리에서 고쳐 썼으니 지극히 부당하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지만
만일 있게 된다면 정원이 자세하게 살펴서 먼저 아뢰어야 한다. 충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4일 개미 8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아침에 보니 날씨가 서늘하여 경련을 열 수 있겠다고 여겨 내일은 조강에 나아가겠다고 했는데 저녁 때가 되자 찌는 기운이 매우 답답했다. 또한 어제 순변사를 인견할 때 입시한 재상들이 편리할 대로 하지 못하여 서증이 염려스러웠다. 삼복 동안은 경련을 열 수 없는 것을 조정에서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다시 날짜를 보아서 전교하겠으니 내일의 경련은 멈정지하라. 충조실록 62권 충종 23년 7월 14일 개미 9번째 기사. 의건부 주회수 경주 주하령 박광우가 상소하였다. 신이 지난 6월 27일 납폐하는 일로 대궐에 나아갔다가 장차 수식모 명단을 기록한 문수를 성정원에 바치려는데 설이 길세창, 허장선 등이 더 써놓은 술책을 부리려 하여 날짜가 전일로 된 당상의 쪽지를 가지고 신에게 속여서 말을 했고 주서창에 이르렀을 적에는 사알의 말이 또한 예사라고 했었습니다. 신이 날짜가 얼마 안 된 신관이고 또한 담당도 아니기에 당상이 마감한 것과 간택하는 인원수를 물어보지도 않고 망령된 생각에 입계하는 공사와 같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 예사로 아는 것으로 여겨 잘못 살피고서 경솔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일이 발각된 뒤 이제 와서 보건대 서리가 전례라 한 말은 간사한 꾀를 부리려는 것이고 사알이 전례라 한 말은 청탁한 사연을 이루고자 한 것인데 신이 어둡고 용렬하며 어리석고 현혹되어 술책 속에 빠졌으니 만번 죽어도 죄가 남습니다. 다만 하민의 죄는 진실로 재변이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성인들의 법이 또한 너그럽게 놓아주는 인을 편 것입니다. 신이 범한 죄는 말을 잘못 들은 것인데 하늘의 해가 내려다보지만 진실로 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헌부가 추구하기도 전에 허물을 뉘우치는 말을 조금도 숨김없이 조정 안에서 전파하였으니 누군들 듣거나 알지 못하겠습니까? 건부가 추구할 적에도 낱낱이 승복하였고 사간인 여러 사람에게도 모두 사실을 추율했습니다. 신이 비록 형편없기는 하지만 어찌 죄가 일정한 율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언제는 바른대로 공수를 하다 언제는 고집스럽게 은의하다 하여 오래 천일을 거스리는 짓을 하겠습니까? 서리들이 신이 승복하는 것을 보고 더욱 자기들이 범한 일을 신에게 돌리고 자신들은 죄를 모면하려 하여 형장을 참고 승복하지 않으므로 서리와 관원이 옥들에서 대질 hir문하게 되어 서리가 꼭 모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관원이 꼭 모두 잘한 것도 아니게 되었는데 다만 사관들의 정적을 끝까지 추열하며 곡직이 자연히 나타나게 될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상명께서 살펴주소서. 길이세창의 공술에 박학령이 여자일로 2차례나 주소창에 들어와 신의 말을 들었다고 했고 또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청금의 이름이 기록된 쪽지를 가지고 신이 시킨 것이라 하면서 청탁했다고 했는데 신이 간사한 서리들의 터무니없는 말에 대해 사실대로 그 정상을 진달하겠으니 삼가 바라건대 상명께서 살펴주소서. 승정원은 각사와 같은 데가 아니어서 비록 육조의 설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진실로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주서에게 말을 하여 사령이 부르게 된 다음에야 들어갑니다. 따라서 당초에 길세창이 2차례 들어갔을 적에 반드시 부르는 사령이 있었을 것이고 안현이 신에게 청탁했다는 때에도 반드시 들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현이 형장을 받게 되자 목숨이 끊어지게 될까 싶어 비록 승복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사관들이 있어 정글을 추열할 수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 사관들을 추국하여 죄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육조의 서리도 심상하게 정원에 왔다 갔다 하고 정원의 사령도 심상하게 육조에 드나들기 때문에 비록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구사나 노복 같은 것은 원래 주소창에 들어갈 수 없으니 진실로 구사나 노복이 전달했다면 길세창이
반드시 알지 못할 일인데 그야말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남자라고 했으니 그가 간사한 꾀로 거짓 꾸민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천금이라고 쓴 쪽지가 신의 소매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밖에서 들여보낸 자가 있을 것이고, 만일 신의 소매 속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또한 반드시 가져다 전한 사령이 있을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 사관들을 추국하여 죄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천금 및 그의 부모나 친척들은 모두 신이 전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연줄되어 청탁을 한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끼인 것이고, 청탁을 할 적에 반드시 증거가 있었을 것이며 청탁을 한 자리가 반드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 당사자들을 추국하여 죄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조정에 설치된 관직의 지휘는 청탁이 있지만 임금을 향하는 신하의 충성은 두 가지가 없는 법입니다. 전에 신이 스스로 저지른 재앙은 달갑게 죄를 받겠지만 속인다는 악명은 천지에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기에 이는 신이 끝까지 스스로 발명하고 싶은 바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서리들이 중간에 꾀를 부리다가 죄를 잊게 될 적에는 관원을 형장을 받도록까지 모함하므로 형장이 사인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지금을 두려워하여 속여서 자복하게 되는 것이 전부가 모두 이런 것들입니다. 따라서 간사한 서리들의 악한 짓 하는 것이 이 때문에 날로 깊어지니 삼가 바라건대 성령께서 사관들을 추국하여 죄가 실제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의건부가 아뢰기를 요사이 안현, 유옥천 등에 관한 일을 잘 살피지 못했기에 지만하지만 대죄합니다. 유옥천의 일은 과연 공사가 아닌데다가 사사의 말을 전해주기를 청한 것이기 때문에 율관을 불러 물어보니 남의 심부름을 한 것이고 자기로 말미암아 않는 일이라면 연좌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미처 잘 살피지 못하여 주문하지 않은 것인데 상해 분부를 받은 다음에야 주문을 했으므로 이 또한 지만합니다. 안현의 일은 길세창의 공술이나 박학령을 다시 주문한 공술과 서로 같은데 다만 박학령이 세 차례나 공술을 변경하여 그가 하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일정하지 못하여 종잡을 수 없기에 귀일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장신문을 개청하여 주문하려 했었는데 그의 말이 다시 안현에게 언급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래서 다시 주문하기를 개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 잘 살피지 못했으니 이 또한 지만하게 되었습니다. 또 박광우의 공술이 더 써넣기를 청한 것은 곧 김수성이고 안현은 관계없다고 했고 오금, 음동의 공술도 안현은 상관이 없다고 했지만 안현이 장차 형정신문을 하게 되자 발명하려 하여 전순인을 정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신들이 미처 잘 살피지 못하고 아뢰었었습니다. 이 역시 잘못한 것인데 지극히 지만하게 되었기에 감히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공사는 당초에 간원이 아래였었고 그 뒤에 헌부가 또한 아래였다. 이는 곧 대간이 아래여야 할 일이기에 마침내 주문하려 한 것이고 또한 이런 일은 마땅히 그 심화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원에 물은 것인데 승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주서 등이 써넣기를 청한 것이라고 했지만 박광호가 색관도 아니면서 마침 납폐하는 일로 정원에 왔다가 한 일이었다. 이는 곧 봉조의 당상이 이미 마감하여 초사하는 공사이므로 박광호로서 마땅히 그 공사대로 해야지 어찌 사람들이 사사로이 청탁하는 것을 듣고서 스스로 고쳐 써놓을 수 있겠는가? 사알이 사사로이 청탁하는 것에 따라 말을 전하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다. 비록 안현은 이 일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길세창이 곧 공인으로서 안현을 들어 말을 했으니 이를 가지고 추문한다면 이 공사를 쉽게 끝낼 수 있을 터인데 도리어 안현의 말로 쥐를 삼음으로써 박학령이 세 차례나 공수를 변경하게 만들었으니 잘못이다. 전순인이 비록 같이 앉아 썼더라도 자기에게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심하게 듣지 않았을 것인데 안현이 이를 가지고 입증하게 되어 장차 유식한 예조의 난관 전순인을 갑자기 잡아오기를 청하게 되었으니 또한 잘못이다. 안현은 범한자가 이미 길세창의 공술에 나타났는데도 주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당상을 추구하려다가 실현하지 않은 것이고
유 5천원 남의 심부름으로 청탁한 말을 전하는 것이라면 주수가 이미 거절했으므로 마땅히 그만두고 물러가야 할 것인데 마침내 물러가지 않고서 전례를 강청하였으므로 이는 딴 사정이 없지 않은 것이기에 죄준 것이니 대제하지 말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성균관에서 따로 제사한 다음에는 의례 문무관의 별시를 보여 썼는지를 각해의 전례를 고쳐라 서게 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5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정원에 문무과 별시의 초시의 규정을 써서 내리면서 이렀다. 이전에는 문과의 초시를 책문이나 부, 표로 하는 것을 미리 마련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먼저 각자가 알고 있게 했다. 근데 이는 불가한 듯하니 전에는 시관이 숙배하는 날 취품만 하게 하고 유생들이 미리 알고 있게 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5일 갑신 네 번째 기사. 경상도에 9일부터 15일까지 큰 비가 와 낙동강가 각 고을중의 대구, 초계, 창녕, 칠원, 영산, 밀양, 양산 등이 수해를 입어 전지의 벼가 손실이 많았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예조의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공사를 보건대 동네 현령 노보세르는 대내전의 사송인 외인을 예로 대우하지 않고 망령대의 희롱을 하여 부끄러워하고 부운하게 여기게 하였고 웅천 현감 신구는 소이전의 사송인 외인이 가지고 온 우피를 공무역한다 핑계하고 값을 감하여 얽매했다고 한다. 이 외인들이 하는 말을 비록 모두 믿을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전일에 서북도의 변장들이 또한 야인들에게서 초피를 얽매했었는데 이로 인해 사단이 생겨 변방 개척의 일이 터졌었다. 이와 같은 일은 지극히 불과한 것이어서 위에서 참으로 그들의 주의를 엄중하게 다스려 뒷사람에게 징계되게 하려 한지 오래다. 이번에 예조가 그 도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하려 하니 합당한 듯 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일은 크게 오랑캐들을 대우하는 도리를 잃은 것이었어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추구하게 할 수 있겠는가. 금무로 하여금 두 고을의 수령 및 군관, 우사정과 차비 통사, 외 예방 등 사관인 각 사람 모두 잡아다가 추구하게 하고 이 두 고을의 수령은 즉각 시급히 팥줄하고서 오늘의 정사 때 다른 사람을 차출하여 재촉해서 부임하도록 해야 한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춘추관의 외사고 보세 별감을 마련한 문서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런 마땅히 전례대로 해서 보내야 한다. 다만 이전에는 외방은 겸 춘추가 없었기 때문에 항시 기사관을 보내 했었지만 지금은 외방의 수령이나 도사의 겸 춘추인 사람이 또한 있으니 이 사람들이 보세하게 하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 보세 별감을 번번이 보내지 않을 수는 없어. 사고가 무너진 때 같은 적에는 부득이 보내야 한다. 올해는 제상 경차관 및 전마 별감이 또한 나가야 하니 이렇게 되면 사명의 내용이 번다 하여 한갓 영로가 시끄럽게 될 뿐만 아니라 외방도 폐단 있게 될 것이다. 또 올 가을에는 또한 별시의 과거를 보일 것인데 사관의 관원이 수가 적어 이를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춘추관 관원에게 하여금 춘추관 당상에게 수의하여 아뢰게 하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사냥길을 전에는 팔도에서 진상하여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응방에 두기도 하고 종제에게 주기도 했었지만 임신년 이후부터 폐지한 지가 이미 오랜데 이번에 다시 새 도로 하여금 진상하게 한다면 사체에 어떻게 두겠습니까 하니 잔교하였다.
이 일은 요사이 오래 폐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꼭 억지로 할 것이 없는 일이니 하지 말라. 진조실록 22권 중종 23년 7월 17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정훈이 춘추관 당상의 뜻으로 아뢰기를 사고는 선왕들의 국사를 간직한 데로서 지극히 중대하므로 경솔하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습니다. 상께서 제상 경차관 및 전마 별감이 가야 하므로 사망이 본다 하여 영로가 시끄럽게 될 것이라고 염려된다고 분부하셨는데 상의 분부가 지당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같지 않아 가벼운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습니다. 외방의 관원으로 하여금 겸 춘추가 되게 한 것은 본래 선왕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때 외방 촌락이나 한간의 일을 쉽사리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싶기 때문에 임시 변통으로 설치하고 참고에 대비하도록 한 것이고 사승에 관한 것이 아닌데 적지 않은 국사가 있는 사고를 어찌 외방 관원으로 하여금 경솔하게 열었다 닫았다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관이 비록 들어 나이가 젊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전적으로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에 본래부터 내보내는 전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보세할 때 쓸 진배하는 물건이 또한 많은데 만일 외방 관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면 엄중하고 분명하게 고찰하지 못하여 지체될까 싶고 혹시 부득이 검사에 핵실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관이 아니고선 할 수 없으니 전례대로 사관을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7일 병술 5번째 기사 정원이 통사 2 화종이 가지고 온 요동 총병관 장명이 청한 물건의 초기를 가지고 아뢰기라. 이 화종이 장명이 안장 딸린 말을 청한 한 가지 일은 경사에 가는 대신이라면 이와 같은 일을 계달할 수 있지만 나는 미미한 권한이라 계달하기 어렵다고 하니 장명이 비록 직접 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소속 관사가 있으므로 계달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어려울 것 있겠느냐고 하므로 이 문서를 부득이하여 가지고 왔다 하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그런 일은 비록 사신이라 하더라도 들어주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평소에 그 일대로 왕래하게 될 때에는 인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이므로 그 때문에 오히려 받아올 수도 있겠지만 이 화종이 앞에 통사로서 받아온 청구에 관한 일을 와서 아뢰는 것은 부당하다. 그가 비록 소속한 관사가 있어 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화종으로서는 마땅히 직접 계달하지도 못할 일을 경솔하게 가지고 와서 국왕께 전달하게 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하면서 받지 않았어야 하는데 지금 가지고 왔으니 부당한 듯하다. 그러나 이미 받아왔으니 회사에 계하는 것이 가하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7일 병술 6번째 기사 김급핍을 의정부 좌찬성으로 윤은보를 예조 판수로 김극성을 지중추 부사로 삼았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8일 성의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무고의 병기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큰 것이어서 내고 드리고 하는 권한이 임금에게 있고 신하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전의 시대를 고찰해 보아도 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순변사가 내려갈 적에 병기의 수요를 품하지 않고 함부로 내다 앞당겨 먼저 보냈기 때문에 병조와 공기실을 모두 추구하도록 했다가 이제는 병조의 관리들을 추구한 일들을 특별히 버려두도록 하셨습니다. 신들의 생각에 당초에 전제하신 뜻으로 보면 일이 중대한 듯하여 여타의 법률한 세세한 일 같은 것이 아닌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이제는 경솔하게 버려두게 되었으니 신들은 전제하신 것과 같지 않게 될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태평한 때에 있어서는 말할 것이 없지만 만일 세세한 세상처럼 일이 있는 때에 관계되는 바가 더욱 큰 법이니 이런 조짐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병조가 딴 뜻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비에 관한 일은 중대하기 때문에 신들의 생각에는 경중간에 주의를 과하여 뒷날에 신하로서 함부로 하게 되는 조짐을 막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또 과거 보이는 일은 중히 여기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근래 비록 별시 때라도 강서하도록 하게 된 것은
폐조를 겪으면서부터 유생들이 경세의 학술을 힘쓰지 않기 때문에 이번의 별시에도 경세의 강을 모두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경서의 강을 자원하는 것은 그래도 가하다 할 수 있지만 사서의 강을 모두 자원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모두 편리하게 여겨 반드시 대학을 서로 다투어 강하려 하게 될 것이고, 나이 젊은 무리들이 또한 한갓 장구와 홍고만 외면서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많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선비를 뽑는 규정이 아닌데다 사서의 강을 자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니 전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였다. 군교의 수요를 품하지 않고 먼저 보낸 일은 나도 놀랐으니 마땅히 엄중하게 추구해야 하는데, 다만 중한 소임을 받고 내려가는 사람이기에 하지 않았다. 당초에 단지 물목만 들어 법년이 개청해 놓고 그 수요는 다시 계록하여 아뢰지도 않고서 바로 개하된 내용의 어느 물건이 얼마씩이라고 병조에 이첩하였다면 병조는 당초부터 개청 여부를 알지 못하고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이번에 답변한 말을 보고서 보건대 역시 그러했었기 때문에 버려두도록 한 것이다. 또 강서에 관한 일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이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다. 근래에 과거를 비록 여러 차례 보인 것 같지만 조정에 임용할 만한 사람이 없다. 비록 강경으로 뽑아도 훈도나 교수가 될 사람은 많이 나오지만 호구의 선배는 볼 수 없기에 또한 본디 강서를 하고 있고 하지 않고 싶었다. 그러나 전혀 패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호구의 선비를 많이 구득하려는 것이다. 진조실록 62권 중종이 13년 7월 19일 모자 첫 번째 기사. 요동 총병관 장명이 안장 딸린 말을 청구한 단자를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단자를 이 화중이 가지고 온 것은 부당한 일이니 예조가 추구하기를 개청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저 평소에 요동의 대인들이 청탁하는 일을 경사에 가는 사람이라면 가지고 와도 오히려 가하지만 이번에 이 화중은 중국 사람을 앞에 하는 통사로서 버젓이 받아가지고 와 격식을 어기는 부당한 짓을 하였으니 헌부로 하여금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공조 참판 홍경림, 한승부 우윤, 이기 등이 아뢰기를 전관 견향의 막아야 할 것을 살펴보건대 길이는 1140자이고 높이는 10자이며 바닥의 너비는 80자입니다. 길이 두 자씩 군인에게 세 사람을 쓴다면 1710명이 50일을 역사해야 하고, 길이 한 자에 군인 한 사람을 쓴다면 1140명이 70일을 역사해야 하며, 길이 석자에 군인 두 사람을 쓴다면 760명이 100일을 역사해야 합니다. 군사들 수가 많은 농구는 성공감 및 빙고에 많이 써야 할 때가 있고, 경계의 수군은 비록 인원수가 많기는 하지만 절호와 유랑하여 도망한 자가 많으며 병조가 보낼 군사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는 아직 알지 못하겠습니다. 군인이 적으면 사세가 제때 막지 못할 것이고 만일 추운 철이 되면 역사를 하지 못할 것이니 군사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아 역사의 조만을 다시 개품하겠습니다. 또 8월 16일에는 역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니 감력관 사명, 서리 이명, 사령 사명과 인신한 벌을 작정하여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도청의 난관을 전번에 종부시 정신 필지로 개청하여 차임했었는데 이번에 제2상 경차관으로 나갔으니 바라건대 군자감 첨정 신한으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각 곳에 문자로 통지해야 할 일이 많은데 명칭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선교하기를 이곳은 경진년에 무너져 빠져 죽은 사람이 많고 또한 백성들이 건너다니기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올해는 막기를 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령수군은 역사를 할 때가 매우 많고 보병은 공회를 수리하는 데에 쓰기에도 그 수가 본디 적었다. 또한 요사이 가을 가뭄이 매우 심하므로 예조가 이미 비를 빌기를 청했으니 벼가 잘 여물지 알 수가 없다. 더구나 농사일 할 때를 당해 군민을 많이 내리면 배단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내 생각에 무릇 이를 미리 준비해놓고 농한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하며 홍경림 등이 회개하였다.
지금 바야흐로 농사철이고 역사가 쉽지 않은 데다가 군인들이 또한 양식을 꾸리기가 어려울 것이니 상해본부가 지당하십니다. 순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방세라는 칭호는 유사에게 달려있으니 유사에게 말하라. 순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데뷔전 탄일의 진풍정을 당수에는 하려고 했고 대신도 아래는 사람이 있었지만 날씨가 매우 혹독하게 덥기 때문에 정지하고 보니 마음이 매우 미안하다. 그래서 추석날 하고 싶은데 이는 예관이 품하지 않은 일이어서 위에서 앞질러 하교하기는 불가한 듯하다. 그러나 진풍정에 관한 일을 반드시 기일에 앞서 해야겠는데 만일 11일에 손님들을 접견하고 15일에 진풍정을 하려면 배설할 모든 일이 군색하고 촉박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달 28일에 손님들을 접견하려고 하니 이날 혹시 연고가 있게 된다면 모르거니와 연고가 없으면 단정코 거행하겠으니 정원은 그렇게 알라. 중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19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아르기를 근래 유생들이 경학을 힘쓰지 않지만 선비 뽑는 규정을 조종조에 자상하고 극진하게 남김없이 정해놓았으니 지금 따로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 요형을 바라는 길을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예부터 호굴스러운 선비는 경학에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사서히 강을 자원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상 경차관은 어사의 결함으로 제도에 보냄으로 그의 소임이 지극히 중하여 다른 사명과 같은 것이 아니니 만일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면 한갓 소임만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와 오욕을 가져오게 될까 싶습니다. 최호, 이희, 정구 등은 사명에 합당하지 못하니 개차하기 바랍니다. 또 평안도는 순변사가 들어갈 영로의 피폐가 너무 심하여 만일 변방의 경보가 있게 된다면 반드시 제때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니 재상 경차관이 비록 해마다 줄 내로 보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사서의 강을 추생해서 하지 않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재상경차관도 폐단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사의 결함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추생 어사가 수령을 들을 규찰하는 예와 같은 것이 아닌데 최호등이 문신으로서 이 소임을 해가지 못하겠는가? 윤화하지 않는다. 또 평안도의 영로는 매우 피폐하기 때문에 전마별감도 그도의 관원으로 하는 것이니 지금 아랜 것이 과연 지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연부는 곧 중요한 일로서 공사 간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니 보내야 한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집이 김공녀가 아뢰기를 재상경차관은 어사의 결함으로 하고 소임이 또한 중대하니 신중하게 가려야 하는데 최호, 이희, 정구 등은 인물이 합당하지 못하니 개차하기 바랍니다. 또 평안도는 올해 영로의 피폐가 심하니 재상경차관을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아랫 말처럼 경차관은 어사의 결함으로 하니 가려서 맡겨야 한다. 당초에 가려서 맡기는 것이 옳은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당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개차하는 것이 가하다. 또 평안도는 비록 피폐하기는 하였지만 연부는 곧 중요한 일로서 공사관이 모두 기묘한 것이니 경차관을 내보낸 것이 과연 방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하며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양계는 하삼도의 예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병민들을 모두 변방 사람으로 대하고 징수하는 세납도 적습니다. 평안도는 요사의 흉년이 있다는 데다가 지금은 또한 일이 많으니 경차관을 보내지 마는 것이 합당합니다. 신이 일찍이 보건대 평안도의 일대는 역마를 타는 사람이 다른 도보다 배나 있었되었고 강가의 각 고을 중에 삭주, 강계, 장성 같은 고을은 교수인 사람들이 육품으로 승진하리 하여 그 소임에 오래 있지 않고 이달에 제수되었다가 다음 달에 버리고 오느라 빈번하게 서로 교체하여 길이 이따름으로 영로가 피폐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조가 마땅히 살펴서 해야 할 것이니 이 뒤로는 반드시 계만하기를 기다렸다가 채직되어 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영로의 피폐가 덜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정은 인붕은 아래기라. 안현의 일은 본 원이 아랫말에 따라 터진 것입니다. 그러나 안현이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아는 일입니다. 박학령이 자기 죄를 모면하려고 터무니없는 말을 꾸며대므로 마침내 관원이 당치 않은 죄를 받게 된 것을 금부당상이 분명하게 그런 줄 알면서 계달하지 않은 것도 잘못입니다. 무릇 형옥에 관한 일은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분명하게 살펴서 해야 하고 상께서 옥사를 심리하는 관원을 신임하고 중히 여겨 상하의 정의가 서로 통하도록 하신다면 옥사가 일정해질 것입니다마는 만일 형벌이 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놀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은 특히 작은 일이지만 만일 큰 일일 경우에는 배단이 적지 않은 법입니다. 이번에 조건이 죄도 없이 벌을 받게 된 것은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아니니 상관없는지를 내가 당초에 알지 못했다. 다만 박학령이 세 차례나 공수를 변경하여 간사한 말을 종잡기 어렵고 길세창의 공술이 안현에게 미쳤기 때문에 주문하여 죄준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이 일은 박학령이 자기 죄를 모면하려고 주사가 좌랑에게 청탁한 것이라고 핑계하여 구며되어 관원으로 하여금 잘못 당치에 아는 죄를 입게 한 것이고 안현은 사실을 알지 못한 일입니다. 안현은 앞날의 진술이 반드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사람인데 하리에게 모함받아 한결같이 이에 이르게 되었으니 지극히 미안한 일입니다. 김수성은 일이 관계된 듯 합니다. 대범 일이 큰 것이고 작은 것이고 할 것 없이 관원이 죄도 없이 잘못 좌죄 된다면 어찌 가한 일이겠습니까? 조건을 형장심문하여 추국한다면 속에서 자복하는 일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안연의 일은 공론이 모두 애매하게 여깁니다. 아니 창이 이르기라. 이 일은 당초에 간관이 추국하기를 청했기 때문에 추국하도록 한 것이지 어찌 경솔하게 한 것이겠는가. 박학령의 공술이 형조의 서리가 공술한 것과 서로 같았으니 이는 반드시 터무니없이 꾸며된 것이다. 안연이 만일 죄가 없다면 자연히 공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정광필에게 이르기를. 송인강의 일은 의논하려 한지 오래다. 만일 군법으로 다스리기로 한다면 함께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이미 큰 죄로 결정했으므로 송인강도 목숨 떨어지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실정을 자백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공서를 보건대 여타의 난에 임하여 권하지 않은 사람과는 같지 않아 뒷목에 칼을 맞고 사세가 참으로 위급하여 다시 권할 수가 없어 피하여 도망했다니 그의 실정이 또한 용서할 만한데 지금 형벌을 거의 30차례나 받았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도 헤아려 본 지 오래입니다마는 송인강의 죄의 처결은 단안히 상께 달렸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변방에 관한 일은 마땅히 법률대로 결단해야 하나 다만 이 일은 당초에 송인강이 심사소음과 강을 건널 적에 군사와 가지 않아 조금도 저걸 방어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장졸간의 변이 일어나 다시 기율이 없게 되므로 말을 잘 타는 자는 도망을 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해된 것이니 이는 장수 자신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송인강이 망령되이 도망한 죄는 비록 만번 죽더라도 후회될 것이 없으니 극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일찍이 두 사람은 처형하여 변방 백성들에게 군법을 보여주었고 송인강은 반년이나 옥에 있으면서 형장을 또한 많이 받았으니 마침내 형장 아래 죽게 된다 하더라도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조중조에도 군법을 일률적으로만 논단하지 않아 드러는 변방지역의 종을 삼아 공을 세워 스스로 속바치게 했었습니다. 바라건대 송인강을 살려서 먼 지역에 두고 스스로 기필코 공을 세우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인붕이 아뢰기를. 육조의 난관을 전부터 가려서 뽑은 것은 그 소임을 중히 여긴 것입니다. 비록 형조, 호조, 공조 같은 제조의 난관도 모두 운신을 임용하고 들어그사에 남행인 사람이 끼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론에 맞은 다음에야 임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문음 자제들의 이 육조의 절반을 차지하고 출신한 사람은 절반의 지역 노릇을 하는데 요새의 전조가 주의한 것을 보건대 문음 자제들로서 계급을 띄어 승진된 사람이 많이 있는 반면 정과 출신으로서 침체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뒤로는 사람이 모자라서 부득이하다면 말할 것 없거니와 능가는 모두 출신한 사람을 채우는 것이 지당하다고 여깁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육주는 소속이 지극히 많으므로 진실로 가려서 차임해야 되고 남행들은 불가할 듯하다. 이는 이조가 우연히 헤아리지 못한 것일 것이다. 조정의 인사를 남행들 중에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임용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마는 이 뒤부터는 전적으로 문신들을 임용하되 남행으로 보충하는 것이 가하다 하며 김공예가 아뢰기를 임풍의 말이 옳습니다. 육조의 난관은 진실로 사람을 가려서 차임해야 합니다. 공조와 같은 데는 비록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또한 외방의 이 문화의 조치에 가야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만일 사람을 가려서 차임하지 않는다면 백성에게 폐해가 미치게 되는데 지금은 공조를 일이 없는 데라 하여 가려서 차임하지 않으니 지극히 불가합니다 하고 임봉은 아뢰기를 신이 전일 북도 평사 일대 보건대 군졸에 관한 폐단이 매우 많았었는데 여우의 정병의 일은 전일에 이미 아뢰었습니다. 대저 그 도의 군졸들은 다른 도보다 배나 고생을 했습니다. 친군이 같은 것은 조중조의 설립할 적에는 따로 그 본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별로 공로가 없는데 한 해씩 있으면서 네 차례 녹을 받으나 값싸는 수가 많으면서 채아가 적기 때문에 여러 해가 되어도 녹을 받지 못하고 한갖 고통만 받게 됩니다. 바라건대 이제부터라도 친군 위의 2차례 녹을 감원하여 갑사들에게 나누어주고 녹을 고루 받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나 편한 사람에게나 둘 다 편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이 일찍이 그런 폐단을 목격했기 때문에 감히 계달하는 것이니 바라건대 해주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공예는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외방 군사들이 군기를 화매하는 것에 관한 일을 당초에 비변사가 값을 의정하여 갑옷 같은 것은 일부의 값이 분명 무명 4, 5정이었는데 5승 무명으로 받아 값이 보통 무명보다 배나 되고 절도사도 화매할 적에 얽매하는 패단을 부르기 때문에 군사들이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당초의 본인은 공사가 둘 다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인데 배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이러므로 군사들이 살 계책이 없는데 수령들은 추고받게 될까 싶어 화매하도록 강박하면서 공을 핑계하여 가혹하게 뜯으므로 가난하고 잔약한 병졸들이 관의 위엄에 겁이 나 값을 배나 주고 사게 되니 자목 국가에서 세운 본의가 없게 됩니다 하고 임금은 아뢰기를 외방 군사들에게 군기를 화매하도록 한 것은 궁국이 둘 다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인데 유사들이 값을 배나 받기 때문에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겨 사기를 즐겁게 여기지 않으니 군기를 준비해야 하고 군자를 보충해야 하는 의의가 어디로 간 것이겠습니까? 엄중하게 금단의 병조들의 고통을 덜게 하기 바랍니다 하고 동지사 윤은보는 아뢰기를 이 말은 지당합니다. 무릇 일응의 공무역은 시장의 시세에 따라 값을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관리된 사람들이 더러는 벌레나 쥐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핑계대면서 그 줄어진 수량을 마련하려 하여 외람된 값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시장 시세보다도 배나 더하여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게 됩니다. 신이 전에 호조 판세일 때 언제나 보면 양계의 무곡이 또한 그런 패단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무곡하게 할런지를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만일 하게 된다면 시장 시세보다 한 말씩 감한다면 어찌 공사에 모두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시장 시세대로 받는다면 반드시 외람되게 받는 패단이 있을 것이고 해가 백성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공무역은 과연 패단스러운 일이 없지 않으니 만일 백성에게 패단이 미치는 일이 있다면 유사들이 검찰해서 해야 한다 하였다. 임붕이 아뢰기를 양계의 판관을 조종조 이래로 의뢰 문관으로 차임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에 관한 일을 단속해서 하기도 하고 상관으로 하여금 조심하고 끄려 감히 법 아닌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과 지금은 사정이 다른데 판관이 비록 문신이라 하더라도 어찌 법 아닌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로 본다면 문신으로 판관을 삼는 것이 한갓 일에 도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의외의 일이 있게 된다면
판건이 선봉이 되어 적에게 달려가야 할 것인데 문신은 말 달리기와 칼쓰기에 서투니 어떻게 적의 침범과 모욕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바라건대 이제부터는 문신으로서는 부사를 삼고 무신으로는 판관을 삼는다면 위에서는 아래를 단속하고 아래에서는 직책을 다 하게 될 것이며 위급할 적에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일렀다. 양계는 변방일이 중요한 데다가 판관을 문신으로 차임하여 보내는 것은 조심해서 조치하여 배단스러운 일이 없게 하도록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본인은 반드시 판관은 전적으로 문신만 임용하고 부사는 전적으로 무신만 임용하려 한 것이 아닌데 근래 준례가 되어 과연 편리하지 못하니 이 뒤로는 섞어서 차임하는 것이 가하다. 진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장훈이 전교하였다. 안현의 일은 당초에 취국할 때 실정을 알고 있는 듯 했었는데 지금 경련에서 간관과 대신이 하려는 것을 듣건대 모두들 안현이 죄에 입은 것은 애매한 일이라고 했다. 길세창이 단지 박학령이 전하는 말 때문에 더 써놓은 것이고 직접 안현이 청탁하는 말을 듣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박학령이 슬쩍 쓰는 말을 한 것이다. 오음동의 공술에도 단지 박학령이 주서에게 말을 하는 것만 보았고 주서가 박광우에게 청하는 것은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러 본다면 안현은 애매한 듯하니 이는 의금부가 잘 살피지 못하여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안현은 벌써 조의를 받았으니 이제 다시 고칠 수는 없고 뒷날 서용하게 될 때에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 또 송인강의 일은 군율대로 정지하기로 한다면 다시 의논할 것이 없다. 다만 뒷목에 칼을 맞고 몸을 빼쳐 도망해 왔으니 실정이 또한 가긍하다. 함께 죄 지은 사람들을 이미 정형했으니 또한 이 하나도 죄를 다스려 여럿을 깨우쳐야 하나 대신이 종으로 삼을 것을 말했는데 내 뜻도 그러하니 정부에 말하여 의논하게 하라. 정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송인강의 일은 다만 대신이 종을 삼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논을 말했는데 만일 종을 삼기로 한다면 장 100으로 결단하여 아주 변방으로 보내는 것이 가할 듯하다. 이런 뜻으로 의금부에 이르라. 윤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0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패비 연산군의 패비에게 쓸 것을 준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중미 조미를 각각 20석과 관목면 100피를 주어야 한다. 준조실록 62권 중종 23년 7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당초에 송인강이 주장을 권하지 않고 도망하여 돌아온 일은 조정이 모두 화를 내어 자복받기를 기다릴 것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논이 있게 되었었으나 다만 이미 옥에 회부되었으므로 끝을 내지 않고 앞질을 결단하는 발단을 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출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송인강이 만에 하나라도 살기를 바라서 짐짓 세월을 끌며 형작을 견디고 실정을 털어놓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성이 뚜렷하여 이미 숨길 수가 없게 되었으니 기필코 자백을 받아 끝까지 전형대로 바로잡아야 하고 앞질러 가볍게 용서해 주기를 의논하여 요행을 바라는 길을 열어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상의 본부에 따라 대신이 송인강의 죄를 관대하게 처리하자고 한 의논은 당초에 자복받기를 기다릴 것 없이 법대로 바로 잡자고 한 뜻과는 서로 반대되니 대신의 의논이 잘못입니다. 대적 군율은 굽힐 수 없는 법입니다. 송인강의 죄상이 이미 나타났는데 지금 단지 형정을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법을 굽히게 된다면 군율이 땅에 떨어져 장차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어 김준교는 하졸인데도 이미 정당한 형을 받았는데 송인강은 죄인들 중에 괴수이면서 유독 면하게 된다면 싸움에 죽으려는 사람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장수가 사졸들에게 명령하지도 못하고 사졸들이 장수를 구원하지도 않게 되어 기율이 다 없어지고 장차 나라꼴이 안 될 것이니 끝을 내 형벌대로 바로잡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이 아랫말이 과연 지당하고 위에서도 조정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군율로 논한다면 당초에 결단하여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하지 않고 형장신문을 한 것은 자복을 받아 정죄하려는 것인데 지금 거의 30여 차례나 형장신문을 해도 자복하지 않으니 이는 이협 등의 예와 같은 것이 아니다. 몸에 칼과 창을 맞고 사세가 군색하여 물러난 것인데 지금 만일 수다에게 형장을 가한다면 인정에 가긍한 일이다. 요사이 가을 가뭄이 매우 심한 것은 형옥이 원통하고 지체하는 소치인가 싶기 때문에 어제 경연에서 대신들에게 의논했더니 역시 수다하게 형장을 가할 수 없다고 하기에 합당한 율로 조율하라는 것을 이미 판보한 것이다. 이제는 고칠 수 없으니 대신의 의논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 하며 대간이 또 아뢰기를 왕법은 지극히 중한 것이어서 위에서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송인강이 마땅히 중형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은 조야가 모두 그렇게 알고 의심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대신의 고식적인 조그마한 은혜로 잘못 의논드린 것 때문에 변동하려 하니 왕자의 큰 법에 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들도 남김없이 아뢰었으니 시급히 정당한 형벌을 쓰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위에서 독단으로 할 수 없고 모름지기 대신들과 함께 의논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 정부를 하여금 의계하도록 했더니 정부 난관이 단지 삼공의 의논만 거두어 왔다. 이는 반드시 동벽과 서벽이 일제히 모여서 의논하지 않은 것이다. 대제 이와 같은 일은 널리 물어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복주할 때는 반드시 대중의 의논을 거두어 결정했었는데 이번에 대간이 합사하여 아린 것도 이 일을 중히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양사가 대궐들에 모여 있는 것은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니 정부 당상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각기 의논한 것을 써서 아뢰게 하라. 하며 대간이 또 아뢰기를 널리 의논하시는 것을 정지하자고 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군율은 사정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는 분부가 지당하신데 대신의 의논은 사정에 끌린 것이므로 다를 수 없습니다. 하니 잔교하였다. 이미 널리 의논하도록 했으니 물러가서 명을 기다리라.